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야입니다. 오늘은 제가 휴일인데 저희 집에 혼자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큰딸은 요즘 친구들하고 놀다 다니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아침에 밥 먹고 나서 친구들하고 약속한 다음에 시장 쪽으로 놀러 갔고요. 저희 와이프하고 작은 딸은 우리 작은 딸이 전에서부터 우즈벡 전통 음식이라 그러죠. 샤실릭. 한국말로 말하면 꼬치 고기 구이인데요. 그것을 사달라고 그래서 아내와 같이 차를 타고 지금 갔습니다. 사실 저는 우즈벡 요리는 제가 원래부터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고기를 별로 안 먹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좀 우즈벡 음식을 잘 먹지만은 저는 기름기가 많고 막 이렇게 느끼해서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늘 또 저희 아내가 같이 가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거기 뭐 우즈벡 전통 식당을 가도 이게 식당을 들어가면은 이 풍기는 좀 냄새가 있어요. 고유한 우즈벡 이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가 저는 좀 적응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고기 위주다 보니까 빵하고 거의 고기잖아요. 야채도 있긴 있지만은 저하고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작은 딸을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오늘도 저는 가끔 그렇지만은 이렇게 왕따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희 처갓집을 통해서 본 우즈벡 사람들의 경제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처갓집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인 다 우즈벡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은 않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좀 공통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 처갓집 같은 경우에 전에는 저희 장인어른께서 젊으셨을 텐데 요리사를 하셔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요리사가 이제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식당에 대해 소속이 아니라 저쪽 마을에서 잔치를 하면 그쪽 가서 요리를 해주고 또 저쪽에 다른 쪽에 좀 일이 있으면 그쪽 가서 또 해주고 이렇게 파트타임식으로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요리사셨어요. 그렇지만 수입은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결혼할 때도 이렇게 제가 조금 모아놓은 돈이 있어가지고 저희 장인어른 고생한 게 좀 안타까워서 이제 정착해서 이제 좀 생활을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차 한 대를 사줬어요. 그 차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르망이거든요. 예전에 우즈벡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우 자동차가 망하기 전에는 우즈벡에 굉장히 큰 대우 자동차 현지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즈벡 자동차의 거의 한 90%가 다 대우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르망, 그 이후에 이제 시에로 이렇게 다 비슷한 차인데 그러한 차들이 우즈벡 현지에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르망을 사드렸는데 르망 가지고 뭘 하냐면은 우즈벡은 우리나라랑 좀 달라가지고 택시 문화가 그렇게 정착돼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자동차를 가지고 나와서 거리에서 사람을 태우고 저희까지 딴 데 이렇게 실어다 주는 그런 개인 자동차를 가지고 택시 영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 장인어른께서 택시 영업을 좀 하셨었거든요. 근데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벌면은 수입이 꽤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희한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입이 괜찮으면은 약 빨리 벌어가지고
빨리 노후 준비를 할 텐데, 저같이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가지고 모아서 무슨 노후 준비를 한다든가, 뭐 주택을 사가지고 몇 채를 이렇게 불린다든가, 부동산, 땅을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뭐 은행에 저축한다든가 이럴 텐데, 그렇지 않고 뭐 가전제품 이런 걸 막 사는 거예요. 집이 이제 아파트인데 좀 넓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뭐 몇천 달러 들여가지고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가전제품, 뭐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뭐 이런 거, 그 가스레인지 이런 거를 막 사는 거예요. 그 돈이 이제 솔직히 우즈벡 현지 물가로 봤을 때 엄청 비쌉니다. 우리나라 냉장고가 뭐 한 200만 원 좀 넘는다 하면은 거기에 몇 배 정도, 그 나라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몇 배 정도 더 줘야만 살 정도로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막 사셔가지고 하세요.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좀 아낀 다음에 뭐 냉장고가 없는 것도 아닌데 좀 아껴가지고 노후를 준비하시고 다른 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일례인데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생활비로 우즈벡에 돈을 붙이면은 금액이 좀 1,000달러 넘어가고 그러면 은행에서 즉각적으로 돈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장모님이 열받아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뭐 돈을 받아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든 돈을 보내지만은 우즈벡에서는 며칠 동안 은행에서 킵을 해요. 주질 않아요. 이래저래 핑계를 대고 뭐 한국에서 뭐 돈이 도착을 하지 않았다. 뭐 자기네들 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걸 달러로 뭐 어떤 하는데 바꾸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핑계를 대가지고 며칠 동안 붙잡아 놓더라고요. 붙잡아 놓으면 그만큼 이자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즈벡은 현지 통화가 센 게 아니라 달러가 제일 셉니다. 달러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지 통화는 사용은 되지만은 조금 천대받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돈을 모으는 거에 굉장히 좀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장인 어른도 좀 몸이 안 좋으시고 그래서 저희 처남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지만은 이럴 때 좀 모아둔 돈이 있었으면은 조금 돈 걱정 안 하고 사실 텐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거는 예전에 그 소련 시절에 그런 문화가 남아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많이 일하든 적게 일하든 배급제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빵이나 고기 뭐 필요한 생필품 이런 걸 나눠줬거든요. 사실 그런 말씀을 지금도 저희 장인 어른이 많이 하십니다. 옛날에는 국가에서 다 이렇게 이것저것 다 나눠줬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신경 쓸 일도 없었는데 지금은 각자 다 개인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듣다 보면은 옛날 소비에트 시절을 굉장히 많이 동경을 하세요. 그거는 저희 장인 어른뿐만 아니라 장모님도 똑같으십니다. 이제 그 문화가 그대로 이어지다 보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은행에서 돈 제대로 주질 않아요. 그렇게 막 은행에서 통제하고 그러니까 자기 돈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자기 돈을 가서 달라고 해도 주질 않고 미제미제되고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돈이 있어도 은행에 맡기지 않고 그냥 장롱 속에다 넣어놓거든요. 재테크에 대한 그런 인식도 굉장히 낮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주식에 투자한다든가 뭐 젊은 친구들은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에 많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이런 데도 투자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즈벡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오늘 돈이 생기면 오늘 쓰고 말아요. 내일에 대한 그런 생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우즈벡 가서 좀 잠깐 돌아다녀 보면은 그러한 문화가 만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즈벡이라는 나라는 인구는 한 3천만이 되지만은 지하 자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지하 자원을 개발하게 되면은 엄청난 나라적으로 엄청난 부를 이룰 텐데 개발을 하질 않아요. 외국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개발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그걸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그 업자나 업체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네 나라 그 지하 자본 이런 거를 강탈당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발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 굉장히 쪼들려 있고 국민들이 우리나라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뭐 잘 살아보겠다는 이런 으쌰으쌰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옛날에 대한 동경심이 많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정말 아껴서 잘 살아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도 뭐 10년, 2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뭐 지금 소비에트에서 독립한 지도 30년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좀 안타깝고 그런데 이거는 저희 처갓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제가 보면은 우즈벡 보통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좀 시정되지 않는 한은 힘들 것 같아요. 정치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한 사람이 굉장히 오래 하거든요. 예전에 뭐 얼마 전에 뭐 사망한 우즈벡 대통령 뭐 카리모프 같은 경우에도 한 분 권좌에 올라가면 내려올 생각을 안 씁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인식이 돼가지고 뭐 우리나라 예전에 뭐 박정희 대통령처럼 거의 신적으로 추앙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몸이 아파서 사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정권이 교체됐지만 이 정권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정당에 있는 사람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죽을 때까지 그 대통령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또한 국민 의식이 깨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7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다. 6.25 전쟁 이후에 먹고 살 게 없어서 굉장히 가난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신네 뭐 자기 나라처럼 지하 자원이 풍부하냐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몸뚱이 하나 가지고 정말 잘 살아보겠다는 그 의지 하나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 지금 이탈리아 이런 데도 다 저희가 다 제껴버렸잖아요. 경제적으로는 10대 강국이 아니라 거의 세계 뭐 7, 8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건 역사상 인류 역사상 뭐 볼 수 없는 진짜 이건 기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희 아내는 굉장히 좀 듣기 싫어온 소리로 또 그 얘기 하나 이런 식으로 막 들어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아내 의식이 바뀌면 이게 또 아내가 또 우즈벡에 갔을 때라도 자기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하고 친척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그 나라 사람들 의식 수준이 바뀌지 않겠나 하는 제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제가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제가 우즈벡 사람들의 저희 처갓집을 통해서 본 우즈벡 사람들의 경제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휴일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